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오늘은 바로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갯바위 낚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 악귀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백묵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백묵님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갯바위 낚시터 이야기인데,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갯바위 낚시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제 구렁이 악신이 만들어지게 된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다르게 해석하면 바다를 아름답게만 보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 바다를 뭐 이쁘거나 그런 아름다운 예.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그때가 15년 초 겨울쯤일 건데, 이제 저녁에 당신의 여자친구였던 아내랑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조용한 방파제 가서 낚시하면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순간 너무 재밌겠다 생각해가지고 바로 가까운데 이제 목적지만 정해가지고 묻지 않고 그냥 바로 갔죠. 예. 이제 가는 길에 보이는 낚시방으로 가가지고 간단하게 낚시채비 사고, 근처에 어디 사람들 잘 모르는 낚시할 만한 곳 없냐고 물어보니까 거제도 장목 쪽에 작은 한 방파제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한적하고 경치도 좋고, 무엇보다도 그때는 제가 좀 많이 보이고 하던 시기였다 보니까 연가 같은 것도 안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좋았죠. 오랜만에 하는 낚시인데 이게 얼마나 그리 재밌던지. 데이트인데 제가 막 라면 끓이고 솔직히 여자친구를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 재미에만 빠져가지고 저는 미친 듯이 낚시하고 오히려 여자친구가 뒤에서 이제 라면 끓이고 저를 막 케어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뒤로는 낚시 가자 하거나 제가 같이 가자 해도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뒤로 종종 혼자 그 소개받은 그 방파제에 가서 낚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도 찾아가고, 너무 일에 치이고 아니면 뭐 다른 일에 막 치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좀 힐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도 그 방파제에서 혼자 흥얼흥얼 하면서 낚시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60대 초반 정도의 아저씨가 오시더니 고기 잡히냐고 막 물어보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근처에서 이제 어부하시면서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몇 명 갯바위 내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낚시를 가보게 되면 그 후에 제가 방파제를 가서 낚시하고 있으면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셔서 계속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친해져가지고 그분한테 낚시도 배우고,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갯바위 낚시까지 처음 입문하게 되었거든요. 갯바위 출조를 막 다니던 시기에는 제가 시간도 조금 약간 여유롭고, 그래서 자리 싸움이 좀 심하지 않은 평일에 거의 출조를 했거든요. 네. 내리기 전에 연가들 보이고 이러는 것들은 좀 피해가지고 낚시를 했기 때문에 항상 재밌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너무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주말 갯바위 낚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 전쟁이에요. 그냥 전쟁. 배 타기 전에 하선할 순서 정하고 포인트 도착하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몸부터 내리고, 그렇게 싹 다 내린 다음에 다시 선장님이 돌아와가지고 집 내려주고, 그거 완전 전쟁이거든요. 진짜. 야, 그 자리 하나하나가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것들이 보여도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돼요. 귀신 보인다, 못 내린다 이래 보면, 당시에는 선장님이랑 뭐 영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뭐 미친놈이고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 뒤에 내려야 될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내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선장이 앞에 내리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내리는 것 같은데, 제가 내리는 자리는 이상하게 연가들 완전 바깥은 곳에만 내려주는 거예요. 역시나 그런 곳에서 낚시하고 있으면 이상한 소리 진짜 많이 나고, 이제 물속에서 보면 이제 부표 같은 게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자세히 보면 그 사람 머리 형태예요. 진짜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민물은 거의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바다에서는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애들이 많이 세요, 좀. 네. 깃발 같은 것도 거기 보면 그냥 깃발인가 싶다가도 팔락팔락거리는 게 알고 봤더만 그냥 사람이 호적거리는 형태고, 예. 거기에다가 바다에는 해달이 진짜 많거든요. 그 해달이 제가 잡아놓은 어망에다가 고기 막 이렇게 물어가려고 뜯어가는 것처럼 보고 있으면 그게 또 아니고. 번호 그거 해달. 네, 그게 아니고 연가 같은 형태가 막 그릿그릿한 게 막 그냥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거죠.
엄청 많네. 예. 근데 영안이 막 트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바다 낚시 가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하선할 때 보면 몸에 막 검은 거 감싸고 있는데도 그냥 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우면서도 아까 도대체 왜 가냐 아까 그 돌비님께서 그런 그렇지. 거 보는데도 이 간단하게 예로 설명하자면 담배 끊을래 낚시 갈래 이러면 바로 그냥 낚시 선택해요 낚시꾼들. 그 정도예요. 자다가도 막 꿈꾸면 고기 잡아서 올리는 꿈꾸다가 막 옆에 있는 집사람 때리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막 진짜 낚시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진짜 감당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면 선장이 진짜 점점 이상한 곳으로만 내려주는 거예요. 보통 혼자만 내렸거든요 제가 같이 내리는 거 좀 싫어해서. 근데 그날따라 계속 한 명 같이 내리라고 막 승질을 내시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내렸죠. 그래서 알고 봤더만 이제 그 사람이 낚시꾼이 아니고 선장이 고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봤을 때 제가 고기를 낚아 올리는 게 아니고 연가를 계속 낚아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올라오면서 그것들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한테 머리 받고 빌고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선장이랑 이야기를 한 게 이 선장이 집안이 무당 집안이었고 네. 자신은 이제 영암만 트인 상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선장이 이제 하는 말이 저를 처음 만났던 방파제가 원래 수살기가 엄청 많은 곳이었대요 거기가. 예. 근데 제가 낚시를 하려고 주차를 하고 방파제 끝에서 걸어가면 선장이 왔을 때는 걔들이 막 도망을 가더래요. 그렇게 이제 보면서 얘가 좀 뭔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갯바위를 다니게 되는데 평일에는 제가 이상하다시피 막 영가들이 있는 자리는 막 피해갖고 저기 안 내립니다. 여기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얘 진짜 뭐가 있네. 그러다가 이제는 바쁜 주말에 돼가지고 막 이리저리 내려봤대요. 예. 그래서 하선 시간 돼가지고 저를 데리러 오면 분명히 영가들이 많은 자리인데 제가 하선할 때 그 선장이 데리러 올 때 보면 그 주위가 엄청 깨끗해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지인을 통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거였죠. 이런저런 말 하면서 대충 둘러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지껏 알면서도 이제 내려줬다는 배신감이랑 이 사람이 내 이용해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라는 찝찝함이 너무 들었던 거였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또 결혼 준비로 인해갖고 낚시는 이제 잠시 접어두자 해가지고 1년 반 정도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낚시 장비들을 팔아야 되겠다 마음먹었거든요. 낚시 장비가 정말 한두 푼 안 해요 이게. 비싸다며요. 제대로 다니다 보면 사실상 골프 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 팔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마지막으로 낚시 한번 다녀오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 낳을 계획도 있고 앞으로는 평생 못 가지 않겠냐. 그냥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다녀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 감성돔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이제 살감시라고 해요. 애기 감성돔들을. 살감시 시즌이라 해가지고 그래 진짜 마지막으로 봤다 오자 했는데 그 살감시 나오는 시즌에가 그 선장이 있는 데가 정말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 선장님이 그 포인트도 너무 잘 알고 그래가 선장은 또 꼴도 보기 싫고 이런데 그 아내분 이제 제가 이모라고 부르는데 이모분이 평소에 정말 진짜 그냥 친어머니 이상으로 잘 챙겨주셨어요 저를. 그래서 그 이모가 문득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낚시 처음 시작한 곳에서 끝내자. 이제 낚시 가기 전날에 오전에 선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낚시 갈 끼다. 아마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낚시 가는 걸 낀데 솔직히 선장님은 아직까지 보기 싫다. 네. 근데 이모가 보고 싶어서 가는 기다. 그리고 낚시 안 다니고 그래도 같은 고통 느끼는 사람들끼리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진짜 하면서 내일은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사과도 받고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려갖고 가겠다 하니까 보통 갯바위는 새벽 3시에 출조가 가능해요. 보통 네. 일반적으로 내망권은. 그전에는 이제 출조 금지해가지고 해경에서 막거든요. 근데 이 선장이 오늘 저녁에 바로 9시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이러니까 자기가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유지 갯바위 하나 잡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해라고. 그 얼마 전에 물질 해보니까 감시가 진짜 바글바글 하더라. 살감시도 아니고 기본 3자 이상이다. 그러니까 3자가 30cm거든요. 근데 거기가 거리가 좀 되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남들 보면 말 나오니까 일찍 가자고 9시까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순진하게도 알겠다 고맙다 하고 바로 이제 저녁 9시에 도착해서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이모가 주무시는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방문이 팍 열리면서 이모가 나오시면서 선장님을 정말 살기 가득하게 쳐다보세요. 오. 그러시고는 딱 저를 보시면서 정말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백몽아 오랜만에 낚시 가는데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라 이래 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예. 그러면서 다시 선장님 정말 미친 듯이 째려보시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배 타러 가는 길에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선장님한테 내 또 이상한 데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진짜 이번에 그러면 선장님 죽고 내 죽고입니다. 이렇게 오.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하고 하니까 선장님이 아니라고 개인 사유지라서 빌리는데 큰 돈 썼다고 뭐 이래 얼버무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제가 너무 순진했죠. 아, 막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면서 막, 뭐 내만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라면서 막 들떠 있었거든. 네. 그리고는 이제 배는 출발하고 선장님이 비진도에서 연화도 가는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시간이 좀 걸릴 거다 했거든요. 원래 장목에서 거기 가려면 정말 빨리 가도 30분에서 40분은 걸려요. 시간 좀 걸릴 거라고 눈 좀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낚시 상식상 그 시기에는 그쪽으로는 강섬동이 안 붙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안 나오는 것 아니냐고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선장이 하는 말이 원래 거기가 지금 제일 처음 바글바글 한 곳인데 그쪽에가 원래 하선금지나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낚시를 못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기다 이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믿고 이제 저는 잤죠. 안에서 40분쯤 지났나? 한 50분쯤 지났나? 선장이 한 5분 정도 남았다고 깨우시더라고요. 내일 준비해라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지도 보니까 좀 불안했죠, 솔직히.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낚시꾼들은 자기들 좌표를 꼭 확인을 해요. 혹시나 잘못됐을 때를 가정을 해서 지도 같은 거 보면 이제 위도나 이런 것들이 다 찍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캡처하고 해가지고 요즘 핸드폰들은 바다에서도 잠시 동안은 방수가 되니까 빨리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 맞는 거예요. 비진도에서 한 연화도 방향으로 한 10분 정도 더 갔나? 근데 지도상에는 작은 갯바위는 표시가 안 돼서 그냥 망망대로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도나 이런 거, 뭐 경도라 하나? 그런 거 다 확인하고 이제 산실 밖에 나가서 구름 과자 한 대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불을 딱 붙이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요. 뭐지 싶어갖고 바다를 열심히 보니까 이게 바다가 밤바다라서 검은 게 아니고 정말 온 바다가 머리 형체들인 거예요. 에? 머리가 두둥 떠 있어갖고 그게 너무 빼곡하다 보니까 이게 바다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냥 이게 그 사이사이는 이제 달빛에 비쳐가지고 저는 멸치 이런 것도 지나가면서 비치는 것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안강 같은 것들이 막 비쳐요. 예. 와, 이거 먹고 싶어갖고 바로 들어가고 선장한테 소리 질렀죠. 아, 장난 아니냐고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이제 뭐 서로 보는 거 아는데 또 장난치면 막 소리 지르니까 선장님이 오히려 더 화를 내세요. 뭐라고요? 뭐라나 오늘 운기가 센 날이라고 저것들이 날린 기다 이러면서 포인트나 가보고 그런 소리 해라고. 와 이래 역정이고 이러면서 막 섭섭해질라 하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진정하고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한번 봅시다 이래갖고 도착했는데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송하다고 오해했구나. 내가 민감해서 그랬다고. 근데 선장님이 이전에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구름과자 한 대 피우면서 이제 포인트 안내도 받고 이제 선장님께서는 11시까지 저를 데리러 오기로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주위에 베이스 캠프 차리고 먹을 거 먹고 이제 채비하고 낚시를 하는데 정말 제 지식상에서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강성돔이라는 게 예.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사이즈도 정말 좋고. 진짜로 삼자들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때. 예. 정말 MSG 좀 보태가지고 그냥 새우 하나에 한 마리 올라오는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정말. 예. 와 진짜네 이러면서 와 좋다 하다가도 새벽 1시쯤 넘었나? 입질도 이제 살 줄어들고 이제 저도 좀 피곤하고 이제 이래갖고 쉬어야 되겠다 해갖고 베이스 캠프 쪽으로 가서 구름과자 불을 딱 붙이는데 어디선지 모를 위치에서 정말 숫자도 가늠할 수 없는 울음소리랑 말소리가 갑자기 막 들리더라고요. 예. 살려주세요. 뭐 옛날 말 들렸어요. 뭐 살려주이소, 살려주시오. 그리고 그 소리가 정말 제각각이에요. 성인 남성, 중년, 뭐 여성, 할머니, 아이 소리 등등. 와.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와, 이거 뭐지? 근데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고 소리는 또 멀리서만 들리고. 그러면서 계속 어디서 꺼내달라, 자기도 꺼내달라, 막 자기도 데리고 가라, 막 이러면서 저는 갯바위 낚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배가 어디 자초가 됐나 진짜로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배 지나간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연가라는 확신이 딱 들고 이제 그때부터는 막 무섭더라고요. 막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 다 들면서 근데 이게 또 선장 부를 생각이 안 드는 게 혹시나 내 데리러 오다가 저것들한테 뭔가 잘못되면 아, 제가 면목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무서워하면서도 구름 과자만 계속 그냥 완전 줄줄이 막 태워가면서 이게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순식간에 모든 소리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 이게 끝나는 것 같다. 아이고 시끄럽네 이러면서 하는 순간에 제 대각선 우측 바로 갯바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좀 굵어져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쪽에서 쓱 하는 소리가 막 나요. 뭐야, 이건 또. 예. 나뭇잎끼리 막 부딪히는 소리, 풀 쓸리는 소리, 그리고 위에서 돌 떨어지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리 나는 쪽만 계속 응시하는데 이게 달빛에 살짝 비치는 형상이 성인 남자 팔뚝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두께이고 이 길이가 몇 미터가 될지도 가늠이 안 돼요. 검은 연기 같은 게 그 나무 꼭대기부터 연결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형체는 뚜렷하게 안 보이는 거죠, 저한테는 일단. 예. 그러면서 갯바위 쪽에 이렇게 천천히 붙어갖고 바다 쪽으로 엄청 천천히 이런 막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와 저거 뭐고 뱀이가 구렁이가 미치겠다 이러면서 정말 천천히 제가 낚시했던 곳에 가가지고 뜰채랑 가방에 이제 고기 심해용 나이프라 해가지고 빨리 죽는 고기들이 있어요. 예. 집에 가면 이제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 빼는 용 나이프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들고 다시 베이스 캠프 쪽으로 계속 쳐다보면서 저쪽에 다시 가고 앉아가 있었죠. 근데 그 순간 막 그전까지 계속 들렸던 귀신 소리 같은 것들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완전 그거에만 진짜 딱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냥 구렁이라고 할게요. 그 구렁이 형태가 천천히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달빛에 비춰지는 모습이 물이 뭔가 흐물흐물 이렇게 이제 파동이 일어나면서 제가 고기 넣어놨던 어망 쪽으로 천천히 오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인식을 못했어요. 아 저기 뭘까? 구렁인가 뱀인가 귀신인가? 근데 어망 쪽으로 가니까 아 그래 고기만 먹고 가라고 그냥 가라 이러면서 완전 벌벌 떨고 있었죠. 진짜 큰 뱀 정도로만 인식을 했던 이유가 낚시 다녀본 사람들은 알 건데 갯바위에 염소나 쥐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 그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풀어서 사육하는 것들도 많고 쥐나 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봤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 바다뱀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염소가 옆에 있는 섬까지 헤엄쳐서 가는 것도 봤어요. 예. 그렇게 살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사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귀신인지 진짜 뱀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섬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멀어요, 어떻게 보면. 네. 좀 약간 먼 바다라 보시면 돼요. 그런 데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네. 근데도 이성을 완전히 잃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그냥 속으로는 계속 그냥 아유 그냥 가라 막 빌고 있었는데 이제 얘가 제 어망 쪽으로 완전히 다가서 이 형체가 완전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고 이제 홀로그램처럼 보이는데 이때부터 아 이거 잘못됐다. 오. 큰일 났다 싶었던 게 이 머리가 성인 남자 얼굴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크네. 예. 그리고 눈은 정말 쫙 찢어져가지고 이제 세로로 그 뱀눈 아시죠? 달빛에 비치는 게 완전 새빨개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혀가 나와 있는데 이 혀 길이 형태 가늠이 한 8 길이 정도 됐던 걸로 보였어요, 이게. 길이도 엄청 기네요. 예. 근데 이게 또 들어갔다 나왔다도 안 하고 그냥 나온 상태로 그냥 계속 소리 내면서 씩 하면서 오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진짜 뱀이면 몸통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는 뭔가 물장구 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바다 몸 전체로 해가지고 이 흡사 이제 뭐 사람 팔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였죠. 와 이거 진짜 구렁이 아니다. 진짜 큰일 났다 미치겠다면서 살다 저런 거 처음 본다면서 어쨌든 막 선장한테 빨리 전화해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싶고 했는데 전화가 안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먼 바다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내렸을 때 몇 시까지 태우러 오겠다. 전화가 안 터져서 와 진짜 완전 패닉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이제 그 구렁이가 제 어망 쪽에 다 와가지고 제 어망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데 어망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막 미친듯이 파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도 보는구나. 예. 그러면서 아니 귀신이 산 걸 저렇게 발 앞에서 잡아먹는다고?
이게 말이 되나 뭐 진짜 뱀이가 뭐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냥 계속 패닉이었어요 그냥. 그러고 있다가 어망이 갑자기 탁 조용해지더라고요. 고기들이 다 죽었는지. 그러면서 똑같은 자리를 또 빙글빙글 도는데 갑자기 저랑 딱 마주쳐요. 오. 그 안강이랑 저랑. 그러면서 이러면서 간만에 맛있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영가 맞구나. 뭐 진짜 잘못됐다. 말을 하네. 막 속으로 와 이 선장 막 개 삐리리 뭐 삐리 이거 내한테 뭔지 됐네. 분노도 막 오르면서 막 동시에 미친 듯이 공포도 쌓이고 집사람 생각이 막 계속 나더라고요. 예. 미안 어쩌나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래 진짜 니 죽나 내 죽나 하면서도 온몸은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있죠 막. 그러면서 아니야 다르게 이게 뱀소리 내면서 그 뒤에 웃음소리 내면서 예. 저쪽으로 천천히 와요. 천천히 헤엄쳐서 오더니 제가 이제 베이스 캠프 있는 쪽에 갯바위 쪽 앞에 와가지고 올려오려고 하는데 그 큰 뱀 대가리 뒤로 사람 팔 형태가 갯바위를 탁 짚는 거예요. 오. 올라오려고. 근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엄청 낮은 저음이랑 엄청 높은 하이톤이 겹쳐져가지고 와 저거다 딱 들리면서 제가 기절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정말 짧은 꿈을 하나 꾸는데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무릎 꿇고 있고 그 제일 앞에서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옛날 빡빡머리 한 남자애가 저한테 무릎 꿇고 막 울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싹싹 빌고 그러다 정신이 딱 들었는데 선장네 집안인 거였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곡소리가 계속 들려요. 막 아이고 하면 뭐 펑펑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딱 선장이랑 이모 목소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나가서 막 당장 막 다 때려 죽이려고 막 하려고 하는데 막 몸이 진짜 막 한 3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막 노동한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몸이 정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막 진짜 막 온갖 힘 다 써갖고 기어가듯이 막 방문 팍 열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저보다 한참 어르신이지 막 야이 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을 막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선장님이랑 이모가 달려와가지고 막 제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막 싹싹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고맙고 막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데 안 들리고 저는 막 주먹이라도 날려야 되는데 막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막 그때 진짜 아이고. 막 소리 막 고래고래 들렸죠. 잠깐만 뭐 하시냐고. 그거 뭐냐고. 근데 진짜 니들 다 죽일 거라면서 막 고리고리 소리 지르고 이제 진짜 막 오님 다 해갖고 막 달려들려고 하니까 이모가 저를 딱 막으려고 하신 거죠. 완전 진정시키려고. 그러면서 막 자기 이야기 한 번만 좀 들어달라고 뭐 제 이야기 한 번만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막 그때 뭐 진짜 없는 힘 다 쥐어짜가지고 막 떨쳐냈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떨쳐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제가 아무리 그렇게 힘이 없어도 남자다 보니까 조금 발악하듯이 힘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모가 뭔가 한 손에 안고 있던 뭔가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봤더만 꿈에서 봤던 남자의 얼굴에 액자인 거예요. 그게. 예. 그 순간 이거 뭐냐고 이게 누구냐고 내 방금 꿈에서 봤다 이게 뭐냐고 그 순간 이게 또 현실인지 아닌지 직시가 안 돼서 니들 사람이가 귀신이가 뭐고 이러면서 난리를 쳤죠. 예.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막 쓰러지면서 막 머리가 벽에 박히고 막 넘어지고 이러다 보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인갑다 싶으면서 이제 갑자기 몸에 힘이 싹 다 빠지고 막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모가 옆에 앉아갖고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예 봤냐고 혹시 어디서 봤냐고 막 대성통곡하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한 20년 전쯤에 그 선장이랑 아들이 물질하러 나갔다가 아버지는 이제 물질하고 아들을 배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물질 하시다 보면 상소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위에서. 예. 근데 공급이 안 돼서 이상해서 올라가 봤더만 정박해놓은 배가 날씨가 정말 한없이 좋은 날이었는데도 뒤집어져 있고 예. 선장이 영안이 트여 있다 보니까 선장이 본 모습은 그 큰 구렁이가 아들을 끌고 막 여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은 데리고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자리가 제가 낚시를 했던 그 자리고 알고 봤더니 그 자리는 예전부터 누군가가 와서 그 악기를 봉인해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렁이 그거를. 예, 악기인데 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게 구렁이가 됐거나 뭐 그렇게 됐겠죠. 이제 아들이 떠난 뒤로 선장이랑 이모 꿈에서 아들이 계속 춥다고 살려달라고 매일 찾아서 애원하고 막 비통하게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다 일도 못 그만두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갖고 넋이라도 달래줘야 되겠다고 막 이래저래 방법을 찾다가
저를 이제 실험을 해봤던 거였죠. 이제 저가 막 낚시 가면 막 수사기도 도망가고 낚시한 자리에서 보면 깨끗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 사건 있었던 날 새벽에 그 이모 꿈에 나와가지고 이제 간다고 자기는. 근데 그 삼촌한테는 정말 싹싹 빌어라. 정말 큰 잘못 지은 거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럼요. 심지어 그때 119 불러갖고 갔거든요. 네.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정신을 차리는데 뭔가 진짜 숨도 안 쉬어지고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병원을 가게 돼갖고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꼴보기 싫다 하고 막 그래 했어요. 그러면서 뭐 거의 인연 끊고 이걸 제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솔직히 그 사람들 모르는 일인데 하면 끝인 거잖아요. 제가 이제 숨소리가 좀 약간 쌕쌕 소리 나고 하는 게 이때부터 폐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아지고 이랬거든요. 이 그래요? 사건 이후로. 예. 예. 비염도 생겨났다가 비염도 막 생기고 폐도 병원 가보면 물론 배달을 오래 해서 바깥 공기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때부터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몸이. 내상을 입으신 건가?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사람도 너무 무서웠고 이 당시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좀 어떻게 끝에는 좀 허무맹랑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와, 이런 경우도 다 있네. 근데 낚시 가는 거를 저는 솔직히 조금 많이 반대를 해요. 이유는요? 그 울집에 와서도 화선이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데리고 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아파트 사시는데 집에 물귀신이 있어. 네. 뭐지 했는데 낚시 다니신다거나. 그죠? 그렇죠. 한때 TV에서 그 낚시 프로그램이 엄청 유명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후로 많이 생겨서 갯바에서 사고 난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그전에는 단 한 번도 뉴스에 거의 안 나왔어요. 예. 사람들한테. 근데 정말 화창한 날씨에 아무 이유 없이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좁은 연못에 있는 수사길들이 그렇게 센데 그 망망대해인 바다에 있는 수사길들은 레벨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만 간단히 생각해 보셔도 자기가 좀 타시는 분이거나 좀 잘 홀리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안 가시기를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가실 분들은 가실 것 같아서. 가실 분들은 무조건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백묵님이 보시기에는 딱 이제 사람들 내리고 다시 배에 타거나 이럴 때도 귀신들 데리고 타시는 분들도 많다. 생각보다. 그렇죠. 그게 또 희한하게 물고기에도 좀 검은 연기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스며든 것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 희한하게. 물고기한테도 붙어와요? 그래서 아마 회 드시다가 이 회는 왜 이리 맛이 없노 하는 회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잡아서 먹었는데. 예. 그거는 간단히 생각해서 영가가 먼저 먹지 않았을까. 아, 옛날에 봉다리님 이야기에 잠깐 나왔던 거, 횟집 가서 회 썰고 있는데 귀신이 그거 핥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고 맛이 엄청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제철 감성돔 아니면 뭐 봄도다리 뭐 많잖아요. 뭐 제철 고기들. 예. 그런 것들은 낚시꾼들은 직접 잡아서 먹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 근데 똑같은 크기에 똑같이 잡아갖고 똑같이 떴는데 얘는 맛있어. 근데 얘는 풀비린내가 너무 심해. 쓴맛도 나고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백묵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예.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이런 낚시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포인트, 뭐 어떤 고기가 유행을 하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알려주셨으면서 와 이거 진짜 그 뱀 귀신한테 어떻게 보면 제물로 바쳐질 뻔했네요 이거. 그 뒤로 거의 몇 년이 지났는데도 병원 가면 이상이 없대요. 이렇게까지 숨소리가 쌕쌕거릴 정도로 안 좋지가 않대요. 근데 뭔가 되게 좀 안 좋아졌죠. 그 뒤로는 몸이 좀. 사람도 무섭고 사실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자신이 가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 선장님은 그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이고 백묵님 오늘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 다 들려주셨는데 정말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와, 이게 또 낚시터 이야기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낚시터에서 물귀신 나왔다 요 정도만 들어봤지 와, 이 정도로 또 섬뜩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항상 여러분들은 귀신 조심도 있지만 사람 조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